안녕하세요. 불량TV입니다. 아프리카 대륙에선 네이션스컵 7번이나 왕좌에 올라 강자 이미지를 가지고 있지만 월드컵에선 유독 약했던 이집트. 이런 조국 이집트를 28년 만에 월드컵으로 이끈 국민 영웅이 2018년 등장합니다. 2017년과 2018 아프리카 올해의 선수상, EPL 올해의 선수상까지 휩쓴 EPL의 파라오. 오늘 소개해드릴 선수는요, 모하메드 살라입니다. 1992년 6월 15일 이집트의 작은 시골 나그리그, 수도 카이로에서 북서쪽으로 150km나 떨어진 이곳에서 태어난 살라는 이집트 친구들과 공을 차면서 축구를 시작을 합니다. 사실 살라가 태어나기 전 이집트 선수가 유럽 빅리그에서 뛰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호산 미도가 그나마 이름을 알리고 있던 상황이었죠. 10살 때 아랍 콘트랙터스 유스클럽에 들어간 그는 재능을 인정받았지만 2008년까지 살라는 왼쪽 수비수였습니다. 살라의 공격력을 높이 산 시시디 감독은 살라를 공격수로 바꿨고 1년 만에 풀백을 벗어나 엘모 카오룬과 이집트에서 최고의 유망주로 떠오릅니다. 그리고 17살의 나이에 2010년 5월 3일 프로 데뷔. 호나우두 지단, 토티를 꿈꾸며 공을 차던 살라는 2010년이 끝나기 전 데뷔골까지 넣게 됩니다. 그러나 2년을 소화하고도 감독의 잦은 교체로 이렇다 할 활약을 보여주진 못합니다. 2011년 살라는 U20 대표팀에 발탁이 되어서 아르헨티나를 상대로 한 골을 기록을 했고, 이것이 바로 살라의 화려한 국대 성적의 시작이 됩니다. 이후 살라는 국가대표로 뛰면서 U20 올림픽 대표팀, 월드컵 예선 등에 참가하며 25경기를 소화하고 17골과 7개의 도움을 기록하는 엄청난 활약성을 보입니다. 특히 짐바브웨전에서 혼자 해트트릭을 넣으면서 브라질 월드컵 예선 8경기에서 6골을 기록을 했죠. 이는 아프리카 예선에서 공동 1위에 해당하는 기록이었습니다. 어린 살라가 동해 번쩍 서해 번쩍 뛰었지만 이집트는 아쉽게도 브라질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지 못합니다. 한편 2011-2012 시즌 2월 포트사이드 스타디움에서 74명이 사망한 최악의 난동 사건이 터지면서 이집트 리그가 중단됩니다. 이 강제 휴식기에 스위스 클럽 바젤이 이집트 올림픽 대표팀과 경기를 갖게 되었는데 살라가 후반전 교체로 들어가 2골을 몰아넣으면서 역전승을 이끕니다. 살라의 플레이를 보고 매료된 바젤이 접근을 했고 2012년 4월 10일 스위스 바젤이 32억에 사들이면서 살라를 유럽으로 불러들입니다. 낯선 스위스 바젤에서의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언어가 달랐고 살라는 영어조차 할 줄 몰랐기 때문이었죠. 그라운드에서 살라는 처음부터 강렬한 인상을 남깁니다. 첫 2경기에서 살라는 MOM에 선정되었으며 양발을 자유자재로 사용하는 타고난 드리블러의 재능을 펼쳤고, 때론 왼발 윙어로서의 재능을 마음껏 발휘합니다. 본격적으로 뛴 2012-2013 시즌 그는 팀에게 리그 우승을 안겨주었고 리그에서만 5골을 기록합니다. 특히 이름 있는 명문 구단이 아닌 바젤을 유로파리그 4강까지 이끌면서 그는 유명 구단들이 주목하는 재능으로 거듭이 됩니다. 8강에서 토트넘, 4강에서 첼시를 상대로 골을 넣으며 빅클럽들을 상대로도 통한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이때부터 살라는 이집트 메시로 불립니다. 스위스 리그 올해의 선수로 선정된 후 다음해 2013-2014 시즌 18경기에서 4골을 넣으면서 바델의 핵심으로 우뚝 섭니다. 챔스에선 조별리그에서 첼시를 만나 경기의 흐름을 뒤집는 골을 넣었고, 이는 살라가 첼시를 상대로 자신의 이름을 알린 순간이기도 했죠. 이후 바젤은 1대2로 경기를 뒤집으면서 승리하게 됩니다. 살라에게 호되게 당한 첼시는 그를 영입해버리는 방법을 사용합니다. 1월 겨울 이적 시장을 통해서 166억의 가격으로 AC 바젤로부터 그를 영입한 것이었죠. 사실 이 당시 살라는 리버풀 이적이 유력하다는 보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리버풀과의 협상이 마무리되지 못했고 이 틈을 타 첼시가 상향된 금액을 제시하면서 행선지가 바뀌게 됩니다. 사실 살라가 첼시에 꼭 필요한 영입은 아니었습니다. 동 포지션에 아자르, 윌리안, 셜레 같은 좋은 선수들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당시 첼시 감독이었던 무리뉴 감독은 후보 자원 정도로 생각을 하고 그를 영입한 것으로 보였습니다. 실제로 살라는 기회를 별로 얻지 못했고 첼시에서 1년 동안 19경기밖에 출전하지 못합니다. 결국 그는 2014-2015 시즌 1월 이적 시장을 통해서 이탈리아의 피오렌티나로 임대가 됩니다. 피오렌티나에서의 모하메드 살라는 다시금 예전의 기량을 되찾게 됩니다. 특히 인터밀란전에서 한 골을 넣으면서 피오렌티나가 연승을 한 데 있어서 주인공이 됩니다. 16경기 6골, 152분당 한 골이라는 놀라운 페이스로 후반기 피렌체를 이끌었습니다. 몬텔라 감독이 디아만티, 일리치치 그리고 살라를 윙포워드로 하는 4-3-3 포메이션의 전방 압박을 통해서 볼을 따내 빠른 역습을 하는 전술을 쓰면서 살라의 파괴력이 극대화가 됩니다. 후반기에 합류한 이후 피오렌티나가 2014-2015 시즌 4위를 기록하는 데 있어서 살라는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생깁니다. 처음엔 6개월 임대 연장 시 완전 이적 조항으로 임대를 오게 되었는데 살라의 활약으로 인해서 피렌체는 임대 연장을 요청하게 됩니다. 하지만 살라
살라는 인터밀란 측과의 이야기가 오가는 상황에 이를 거절했죠. 살라 측이 물론 거절할 권한이 있는 상태였지만 피렌체는 법적으로 가자는 이야기까지 나오면서 선수 자격 정지 요청까지 합니다. 이에 인터밀란은 자연스럽게 수그리게 되었고 첼시는 법정으로 가도 좋다고 밝힙니다. 이에 따라 살라가 제소될 경우 영입해도 뛸 수 없게 되어 살라에 대한 관심이 이전보다 떨어졌고 이 틈을 타 AS 로마가 접근을 합니다. 이 사태에 개입한 피파는 임시 이적 승인을 허가하면서 살라는 떠들썩하게 로마로 이적을 하게 됩니다. 2015-2016 시즌 초반 로마에서 살라의 활약은 부진했습니다. 그가 다시 날개를 핀 시점은 스팔레티 감독의 부임 이후부터였습니다. AS 로마의 살라는 피오렌티나 시절보다 더욱더 매서웠습니다. 특히 유럽에서 손꼽히는 중앙 미드필더 데로시, 나인골란, 스트루트만과 시너지 효과는 엄청났습니다. 살라는 리그에서만 2015-2016 시즌 14골, 2016-2017 시즌 15골로 두 시즌 연속 두 자릿수 득점을 기록하면서 세리에 A 최정상급 윙어로 거듭납니다. 그의 빠른 발에 경험이 더해지면서 점차 무서운 선수로 성장을 한 것이었죠. 시즌이 끝나고 다시 리버풀과 그는 연결됩니다. 리버풀이 살라에게 접근한 것은 2013-2014 시즌 겨울 이적 시장 때 이후로 두 번째인데 클럽의 빠른 역습에 잘 맞는 선수라 그런지 구애가 적극적이었습니다. 2017년 6월 23일 살라는 자신의 두 번째 EPL 도전을 결정, 약 534억의 이적료와 함께 리버풀의 유니폼을 입기로 결정합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많은 팬들은 너무 비싼 것 아니냐, 이미 실패한 선수가 다시 부활할 수 있겠냐, 빠른 게 전부다 라는 많은 우려를 나타냅니다. 그러나 그의 첫 EPL 복귀 경기였던 개막전에서 한 골 2PK의 유도로 화려하게 등장합니다. 3라운드 아스날전에서 스터리지의 헤딩골을 도우는 등 팀에 혁혁한 공을 세운 그는 토트넘전에서 골을 기록하면서 큰 경기에 강한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초반 부족했던 골 결정력이 굉장히 좋아지면서 멀티골 경기를 연속으로 때려 넣었고 기존의 케인, 루카쿠 등의 공격수를 제치고 득점 선두에 올라섭니다. 윙어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득점력을 과시하자 팬들의 시선은 올 시즌 최고의 영입이라고 극찬을 했고 그의 주가는 수직 상승합니다.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도 리버풀 입단 초기 450만에서 700만을 돌파했죠. 14라운드 스토크전 교체 투입되어서 만의 어시를 받아 멋진 발리슛으로 득점을 했고 몇 분 후 수비 실책을 놓치지 않고 다시 득점을 해서 멀티골을 기록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1대0 상황에서 67분 교체 투입돼 멀티골을 기록한 것입니다. 스카이 스포츠 등에서 MOM을 먹은 것은 덤이었습니다. 스카이 스포츠에서만 리그 4경기 연속 MOM에 선정됐으며 리그 12골로 리그 득점 1위 행진에 가속을 붙입니다. 결국 그가 보여준 압도적인 활약 덕에 EPL 11월의 선수로 선정되었고 EPL 선수가 한 달에 받을 수 있는 상 4개 중 3개를 싹 쓸어가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수아레즈와 스터리지 이후 20호골을 돌파한 최초의 선수가 된 살라는 아쉽게도 연속 헤드트릭을 기록한 해리케인에게 득점 선두 자리를 내주고 맙니다. 이는 쉴 새 없이 달려온 그의 체력에 문제가 생겼다고 지적이 나옵니다. 그러나 이를 복식시키는 이도움을 추가했고 21라운드에선 멀티골을 넣어서 팀의 승리를 이끕니다. 2018년이 오기 전 무려 23골이나 넣은 살라는 역대 리버풀 기록과 동률을 이루게 되었죠. 스트라이커가 아닌 이 윙포워드는 무패 행진을 달리고 있던 맨시티의 발목마저 잡아냅니다. 23라운드에선 전반전은 부진했지만 팀의 세 번째 골을 어시하고 안데르송이 걷어낸 볼을 슈팅해 골을 기록 4대1의 결정적인 승리를 잡게 만듭니다. 2018년 자신의 해로 만든 살라는 마네, 피르미노와 함께 마누라 라인을 결성해 팀 전체 75골 중 50골을 합작해냅니다. 3년 전 살라는 어쩔 수 없이 떠나야 했던 EPL 무대로 다시 돌아와 최고의 선수가 되었습니다. 리버풀의 역습 전술에서 키포인트였던 살라의 스피드와 결정력은 이제 2018년 월드컵을 정주둔합니다. 아프리카 지역 예선에서 극적으로 홍보를 누른 후 이집트를 28년 만에 월드컵 본선에 올려놓은 살라는 예선 5경기에서 5골을 넣으면서 이집트 국민 영웅으로 등극합니다. 챔스 결승에서 라모스에게 당한 부상으로 인해서 본선에서 큰 활약을 하지 못했지만 26세인 그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완전체 윙포워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처음엔 일단 빠르다고만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살라는 자신의 속도를 자유자재의 수준으로 다루는 엄청난 변속 기능을 자랑합니다. 때문에 빠르게 달리다가 잠깐 동안 속도를 확 줄이고 순간적으로 치달로서 최대 스프린트를 내는 경우의 플레이를 종종 선보입니다. 이런 폭발적인 스피드와 자유자재의 완급 조절을 10분 활용한 역습 드리블링이 리그 탑급이죠. 리버풀로 이적한 이후 본인의 장점이 더욱 발전한 모양새이고 단점은 또 보완되고 있습니다. 살라는 출전한 대부분의 경기에서 빠른 발과 다채로운 패턴의 플레이를 이용해 위협적인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건 물론이고 거의 매 경기 공격 포인트를 쌓아 올리고 있습니다. 에이스로 부상한 마네, 살림꾼 피르미노와 함께 삼각 편대를 아주 빨리 구축을 했습니다. 쉬운 찬스를 너무 잘 놓친다는 지적들이 아직 있긴 하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많이 달라졌습니다. 이젠 말 그대로 팀의 에이스 노릇을 하는 법을 알아버리게 되었죠. 2018-2019 시즌 22골을 넣으면서 2년 연속 득점왕 자리에 오른 후 2019-20 시즌 폼이 예전에 비해서 떨어졌어도 그는
그는 여전히 리버풀의 주 득점원이었습니다. 2020-2021 시즌 리버풀의 득점 1위와 키패스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모하메드 살라. 번뜩이는 재치와 수비를 끌고 다니는 모습만 봐도 그는 리버풀에서 여전히 필요한 존재이며 EPL 역대 2명밖에 없는 득점왕 3회 수상을 노리고 있습니다. 리버풀과 이집트에서 완전히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가고 있는 파라오 살라는 왕을 넘어 신의 자리까지 넘보고 있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클릭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미드필더였지만 누구보다 뛰어난 득점력과 카리스마를 갖추었던 한 선수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